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설계사 하면 사람들이 돈을 다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 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못 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잘 버는 사람, 정말 못 버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 평균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보통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업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50만 원 정도의 신계약을 창출해내는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를 직업적으로 생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보험 설계사 사실 쉽게 아무나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사 일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많이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 영업이라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보험 17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보험을 이렇게 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척을 해서 영업을 한다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 보험을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저는 보험을 시작을 한 게 지금 17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7월 1일부터 보험회사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실 보험회사인지 모르고 뭐 면접 보신 분이 뭐 지점으로 따로 개편이 돼서 거기서 영업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자기는 신한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한생명이더라고요. 신한생명인데 이제 그것도 원수사가 아니라 법인 대리점에 신한생명을 취급하는 보험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고 조금 순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혹해서 이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사람들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지인 연고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보험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학생. 그리고 제가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영국 영화에서 이제 영화 연출이나 촬영 뭐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취업을 나갔다 하더라도 월급제가 아니라 영화 한 편 계약하면 뭐 400만 원. 근데 이것도 처음 찍을 때 200만 원 주고 다 찍고 나면 400만 원 주고 아니면 찍다가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인연구 통해서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그것도 말일날 가서 3만 원짜리 보험 계약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연금 1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그냥 그달은 완전히 노는 날. 워낙에 실적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많은 걸 한 것처럼 느꼈었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근데 저희는 영화과다 보니까 졸업 영화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잖아요. 한 달에 3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 얘기를 해서 아 졸업 영화 찍어야 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 뭐 지금 졸업 못 한다. 그렇게 해서 60만 원으로 영화를 졸업 영화를 찍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남의 지하방에서 자취를 다른 동네 그 학교 형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아보험 사이트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권고를 보험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님들,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들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FC 시절이었다 보니까 수수료가 지금은 뭐 지사장격으로 있어서 굉장히 뭐 FC 들어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수료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한 50%도 안 됐던 수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28살, 9살 이때 제가 천만 원씩,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게 소득이 확 올라가니까 돈을 막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이 항상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막 천만 원씩 벌다가 뭐 법인을 냈다가 동업을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보험을 하면서 돈을 쭉 잘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꼬꾸라져서
제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못 갖다 줄 때도 있고 계속 대출로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면접을 이제 보러 오면 저는 그래요. 처음에 보험을 시작을 해서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 계약부터 건드리는 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본인 스스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매니저라는 사람들, 지점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자기 보험부터 막 터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네가 정착수당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다 해요. 그럼 잘 가입되어 있는 본인들의 계약을 또 다 깨고 새로 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모 보험회사에서 잠깐 있었는데 시험 보고 한 몇 달 있었는데 이렇더라. 이거 좀 분석 좀 해달라. 이제 FC로서가 아니라 저한테 고객으로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는 사실 이렇게 보험 용업을 하고 이렇게 보험 설계를 주위에 가입 유도를 시켜서 어떻게 보험 설계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저는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할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돈 벌고 치고 빠지자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계사들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또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네가 가입시켜놓고 자기네가 깨서 또다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신계약을 창출을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뭐 옛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에 보면 뭐 보험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았고 자식들 공부 다 가르쳤고 시집장가 보냈다. 뭐 물론 그 시대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보험을 해서 뭐 주변 사이트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 보면 뭐 명동에 빌딩도 올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충분히 다 관리자로서 어떤 역량을 다 해서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빅픽처스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서 그만한 소득을 발생시키게 한 거죠. 뭐 박람회가 됐든 뭐 아니면 저처럼 사이트가 됐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일반적인 설계사가 정말 억만장자 같은 그런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정상적이다라고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물론 정상적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뭐 부모님 세대, 어머님 세대에 보험했던 분들 좋아 좋아 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설명 없이 그냥 연고 인맥을 통해서 보험 용어를 하는 이런 분들 사실 저는 그닥 좋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고객한테 맞는 게 뭔지를 보고 보험 증권 분석을 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하면 가입을 권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보험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뭔가라도 한 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설계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누구를 봐도 다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 보험료 2, 30만 원씩 되고 그 보험이 결국 잘 가겠어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험 설계사가 한 달 됐든 두 달 됐든 설계사니까 조금 전문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피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양심껏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보면 설계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주위에도 이제 설계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1년 정도 돈을 못 벌 생각을 하고 보험 영업을 해라, 시작을 해라. 물론 1년 동안 못 벌지는 않죠. 제가 어떻게든 이끌어서 돈을 잘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고객한테 함부로 보험을 판매하거나 과장된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보험 영업 지금 17년 동안 하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수당을 보고 영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로 정말 제가 이제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저랑 태아보험 같이 시작했고 17년 전에 보험을 처음 같은 책상에서 시작했던 친구가 너도 이제 네 실속을 차리면서 영업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고지식하게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설계사들 보면 뭐 카스나 뭐 여러 가지 SNS를 보면 외제차 찍어 그 외제차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허세죠. 그게 뭐가 중요할 거야? 저는 지금 20만 탄 그랜저 티지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차가 아니라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허세 부려서 나 이만큼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저는 도대체 조금 사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정말 몇십억 자산을 이루어서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레인지로버 뭐 풀옵션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들 능력치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설계사들의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들어오면 허세가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고 깔끔한 슈트를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상품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하고 또 다르게 오늘은 좀 복장을 프리하게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나왔죠. 근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요즘 전자청약이 가능하니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뭐 설명드리고 고객 컨펌 내면 전자청약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만날 때는 약속을 잡으면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만나고 이제 그에 맞춰서 복장을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설계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설계사를 막 시작하신 분들 허세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보험만 고객님들한테 권장을 했을 때 결국 이런 고객님들이 나중에 내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많이 나오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촌 동생인데 제가 보험할 때 저한테 와서 보험을 한다고 하길래 내가 너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니 원수사 들어가서 배워라 하고 지금 원수사에서 삼성화재에서 한 9년 10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걔는 늘 그냥 영업을 안 해요. 그냥 연락 오면 고객님 찾아뵙고 설계하고 계약 체결하고 굉장히 쉽게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10년 넘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소개 영업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아직까지도 영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상담하고 컨설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열의에 불타서 뭐 한, 월급 1,000만 원 받았어, 2,000만 원 받았어. 한 1, 2년 하다가 금방 나 보험 그만뒀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사실 보험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상품 자체가.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고객님과 오랫동안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막 시작을 한 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80세 만기, 100세 만기잖아요. 그럼 내가 고객과 80세 만기, 100세 만기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지금 사람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한 지가 보험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년 말고는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막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하고 또 보험 설계사로서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정직과 솔직과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안내하고 고객과 평생 동행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설계사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뭐 문의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톡을 주셔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사의 뭐 수당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일반적인 FC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의 질문들에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많은 질문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유튜브로 보험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유튜브가 대세일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블로그도 10년, 10여 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블로그로 영업을 하고 설계사들 리크루팅도 했었고, 그리고 벌써 16년 전에 보험 사이트, 비교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온라인 광고를 많이 했고, 저는 보험으로 돈을 벌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사는 고객과 동반, 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